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7일입니다. 오전 7시 50분입니다. 5.17 하면은 1980년 5월 17일 자정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제주도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하여 계엄사령관이 정권을 장악한 체제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집권에 착수해가지고 그날 새벽, 그 다음날 5월 18일이죠. 18일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세 사람을 연금 또는 구속하고 여기에 반발한 광주에서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난 바로 4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때 기자로 있었던 저의 회고담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다음 주에 발매가 되는 주간조선에서 아주 중요한 특종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 주인공은 조봉암입니다. 여러분 조봉암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신다면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책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게 친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서는 조봉암은 아주 귀에 있고 여러 사건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조봉암 하면 역사에 기록될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조봉암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공산당원이었는데 상당히 인천 출신입니다. 이 실력이 있는 지식인 그룹의 공산당원으로서 조선공산당 활동을 해방 이후에도 하다가 박헌영과 갈라져서 노선투쟁을 해가지고 전향을 해가지고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큰 공적인 농지개혁에 공을 세웠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이승만과 반대되는 진영에 들어가서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약 10%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4년 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때는 진보당을 만들는 중이었는데 아직 당이 제대로 조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때 민주당 후보 신익희 씨가 투표 며칠 전에 아주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동정표가 이 조봉암 쪽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전체 득표율의 한 30%를 차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60%.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조봉암 몇 달 뒤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이 만들어집니다. 진보당. 이때 한국에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 있었던 좌익표가, 좌익 성향이 진보당 조봉암을 지지하는구나 하는 위기감이 이 자유당 정권에 있었습니다. 그 위기감을 가장 크게 느꼈던 사람이 나중에 4.19 때 부정선거를 지휘하게 되는 최인규였습니다. 최인규는 내무장관으로서 부정선거를 지휘하는데, 이분이 5.16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쓴 옥중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왜 내가 4.19 3.15죠. 3.15 부정선거를 지휘하게 되었느냐. 바로 조봉암이, 공산주의자인 조봉암이 30%의 득표를 하는 걸 보고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사라지면은 공산화가 되겠다 하는 공포감을 느꼈다. 선거를 통해서도 공산화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공포감을 조봉암으로부터 느꼈다. 조봉암을 지지한, 더구나 전쟁이 끝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데 공산주의자인 조봉암에게, 물론 그때는 조봉암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에게 어떻게 30%의 득표율을 안겨주느냐. 우리 국민은
선동에 약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악역을 맡는 걸 자임을 부정선거를 지휘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56년 선거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권부에서는 조봉암을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다가 드디어 조봉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구속이 됩니다. 그 수사 혐의는 뭐냐?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확정되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에 대한 반감, 이승만이 독재자다 하는 반감과 이게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죽산호입니다. 죽산조봉암은 억울하다. 사형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무슨 연루, 이거는 과장된 것이다. 또는 양명산이라는 이중 간첩이 들어서서 이용당했다. 양명산도 조봉암 사형 집행 며칠 전에 사형됐습니다. 그래서 조봉암을 억울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가지고 대법원에서 2011년에 조봉암에 사형 선고를 한 그 판결을 뒤집는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조봉암의 묘소는 아주 크게 꾸려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화환을 보내고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또는 뭐 위인 대접을 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동상 만들자는 운동도 벌어지고 동상 반대 운동도 벌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아주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 조봉암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주간조선이 아주 중요한 기사를 실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1956년 조봉암 대선 자금 지원했다. 봉인 풀린 구소련 극비문서. 누가? 김일성이가 1956년 조봉암 대선 때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김일성이가 소련 공산당 간부에게 털어놓은 그 문서가 소련 외교 문서철에 있는 것을 발굴한 논문을 소개한 겁니다. 소련 측의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가 소련 공산당 간부에게 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은 조봉암은 공산주의자로서 전향한 사람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로 전향하지 않고 위장해가지고 남한에서 계속 활동하고 진보당을 만들 때 우리하고 상의를 했고 우리가 진보당 만드는데도 지원을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봉암은 전향했다고 봅니다. 근데 김일성의 주장에 의하면 전향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 진보당 만들 때 지원을 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보당은 그게 지금 있으면은 그 사회민주당 정도지 그 공산당과 아무 관계 없다라고 지금도 강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뒤집는 김일성의 이야기가 소련 문서에서 나왔다.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한 미스터리가 풀리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기사니까 주간조선을 한번 읽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언이 나온 것은 1968년입니다. 68년 9월에 당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내각 수상이었던 김일성이가 북한을 방문한 드미트리 폴란스키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 겸 내각 부의장에게 1956년 남한 대선에 개입했다고 밝힌 문서가 발견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서를 해당 기록은 1968년 북한을 찾은 폴란스키 소련 내각 부의장이 김일성에게 남한의 정세를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김일성은 우리 당의 남조선에 대한 노선은 혁명 세력 준비 겸 사회민주화다. 그러나 당장 공산혁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사회민주화 노선을 가지고 남한에서 공작에 참여하고 지지층을 넓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총선에 우리와 관계 있는 정당은 자기 후보자들을 출마시키지만 어떤 높은 직위를 얻도록 노력하지 말라고 했다. 1958년에 우리는 이에 대해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 한 정당의 나쁜 영도 탓에 우리는 큰 상실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조봉암과 진보당에 관한 비화를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록의 요지는 소련 기록입니다. 폴란스키가 김일성과 나눈 대화의 요지는 북한이 남한에 진보당이라는 소위 합법정당의 설립을 지원했고, 합법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합법적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합법을 위장을 해서 정당을 만들죠. 그러려면 공산당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오면 안 되죠. 진보당이라는 간판이죠. 그러니까 진보라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보 하다가 그 진보 안에 공산주의자가 섞여 있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1950 지원을 했는데 조봉암 후보 측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조언도 했다. 하지만 1958년 소위 진보당 사건으로 진보당이 와해되고 당수였던 조봉암이 이듬해인 1959년에 처형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이게 김일성이가 폴란스키한테 틀어놓은 스토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김일성이가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은 그는 우리에게 해당 임무를 달라고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봉암이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임무를 달라고 했다. 당을 만드는 임무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조봉암이 부하였다, 공작원이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 이 편지를 보내서 했다는 겁니다. 편지를 토론했고 다른 동지들을 통하여 그에게 연결체가 될 수 있는 합법 정당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진보당이 합법 조선노동당의 말은 조정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도록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공작하고는 다릅니다. 북한에서 정치국 회의를 했다는 것은 조선노동 전체가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록에서 가장 주간조선은 이 기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봉암이 북측의 대선 출마 여부를 타진했다는 대목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조봉암은 이승만에 맞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의 조언을 부탁했다. 이때는 조언이 아니라 지령일지 모르죠. 우리는 그가 이승만 정권의 장관이라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 라고 소련 측에 틀어놓았습니다. 또 김일성은 조봉암 측에 선거 자금을 건넸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김일성은 대선 한두 달 지나서 어쩌면 그 이전에 미국은 우리가 조봉암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미국이 돈 준 사실을 알아가지고 한국 측에 알려가지고 조봉암을 수사하도록 했다 하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자, 김일성의 발언이 기록된 구소련 외교문서를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연방 국가문서 보관소에서 발견한 사람은 표도로 체르치스스키, 한국명 이휘승 국민대 선임 연구원입니다. 체르치스스키 박사는 과거 모스크바 국가문서 보관소에서 기밀이 해제된 김일성과 최용건, 김책, 안길, 서철 등 소련 제88 독립보병여당 출신 북한 정권 수립 초기 핵심 인물들의 수기 이력서를 비롯해 미국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 직후 북한 주재 구소련 외교관이 보고한 각종 기록 등을 발굴해 주간조선에 제공한
이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건을 살펴본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이 문건이 진본이라면 김일성의 발언이 조금 과장되거나 할 수는 있어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역시 학자니까 신중하게 이게 진본이냐는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봉암과 진보당의 행적에 관련해서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주범 김진락이 쓴 옥중숙이 어느 지식인의 죽음과 북한에서 펴낸 김일성 저작 선집에도 언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김일성의 언급이 김일성 저작 선집에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로 그리고 남조선 혁명운동 발전의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여 1955년 12월에 남조선 혁명가들의 합법적 정당으로서 진보당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영훈 교장은 이 당의 당원은 10,000명 이상이었다고 김일성이 소련 측에 밝힌 숫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게 이 문서가 진본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하나의 키라는 거죠. 이영훈 교장은 조봉암이 옥중에서 북한 자금을 전달한 양명산에게 보내려다가 발각된 비밀 쪽지에도 10,000명이라는 언급이 등장한다. 그런데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 간부한테 밝힌 그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건 뭐냐면 이 비밀 쪽지에서 조봉암이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와 우리 진보당 10,000여 명 동지들의 정치적 생명에 관계가 되어 결사적으로 부인하시오라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뭐 10,000명, 동지 10,000명, 당원 10,000명, 김일성의 말과 조봉암의 말이 일치한다. 이런 이야기고, 조봉암 연구의 저자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김일성이가 과장된 말을 했을 가능성을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김일성이 한 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말에는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숫자가 좀 틀렸습니다. 예컨대 3대 대선에서 자유당 이승만은 504만 표, 무소속 조봉암은 216만 표를 얻었는데 김일성이는 조봉암이 280만 표, 이승만이 300만 표를 얻었다고 다소 과장된 이야기를 한 대목,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충격적인데, 제가 다시 요약을 하면은 진보당이 자생된 정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북 공산주의자들이 합세해서 만든 정당이다. 합세했다는 것은 조선노동당 주도로 만든 정당인데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진보당이 그냥 사회민주당 정도다. 그리고 진보당이 당시에 평화통일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지금은 평화통일이 굳어져 버렸는데 그때 자유당 정권에서는 이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공산통일이라는 말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조봉암 수사 과정에서 뭐 고문도 있고 이러놓으니까 조봉암은 억울하다. 용공 조작 사건이다. 공산주의자로 조작한 사건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체가 있다. 결론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일성이 조봉암을 조종해서 만든 정당이다. 는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지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1956년에 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유권자의 투표자의 30%가 조봉암에게 표를 모아줬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의 활동이 왕성한 그 공산주의자는 항상 민주주의자로 또는 진보 세력으로 위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면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공산 정권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기억이 생생한데 어떻게 공산주의자, 당시에는 공산주의자에서 전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이 문서에 따르면 공산주의자에서 전향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인규가 공포감을 느꼈듯이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면은 선거를 통해서도 공산정권을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1960년 선거에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라이벌인 조병옥 선생이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은 당선이 확정되었는데 다만 부통령이 중요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연로해가지고 유고 상태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가지고 후계자인 부통령을 반드시 자유당이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이기붕 부통령 후보의 몰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그것은 내가 악역을 담당했다 하는 그 최인규의 옥중 고백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요사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체는 뭐냐 하는 데 대해서까지 큰 의문부호 하나를 던지는 자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